네, 전국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 김송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 연천군의 전국고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한 지 올해로 지금 이번 달로 대략 해서 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을. 네, 그래서 전국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 도서관의 상황은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지금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 이제 안산이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예 이제 쉬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연천은 특이하게도 청정 지역이라 그런지 이게 완전히 아직까지도 1호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직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예요. 우리가 연천 1호만 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학교 도서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잘 보이고 아니요. 저기는 안 보이고 있어. 슬라이드. 화면 공유를 좀 했어야 됐는데 까먹었네요. 네. 화면. 그것도 들고 가서 그런가 발표도 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좀 들어갔죠? 네, 코로나19 속에서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왜 좌충우돌을 해야 됐는지 여러 가지 한번 간단하게 PPT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발표를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저는 가능하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저희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8일 정도에 이제 독서학회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다음에 30일에 이제 경기 사서교사의 운영진 회의할 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교사 연수가 그러니까 2020학년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 신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모두 다 취소가 됐어요. 그거는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집합연수가 다 전체가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소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 소모임도 알아서 각자 하다고 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 계획을 세울 때니까 4월과 12월에 세미나를 두고서는 일단 4월 세미나는 취소를 하자. 12월은 일단 두고 보자. 연수도 취소되었으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위로라고 해야 되나 위문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 전달하는 식도 무조건 이제 그것도 치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다양한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1월 30일 날 운영진 회의까지는 그래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조심하면서 잘 흘러갔거든요. 그랬는데 2월이 되니까 얘기가 싹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는 그냥 초반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3월 1일자로 새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새 학교 출근일이 2월 11일 그날 새 학교 출근을 했고 14일에는 예전 학교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14일에 한 번, 그다음에 17,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인사회의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24일부터 27일까지가 무슨 날이었냐면은 이때가 새 학교에서 연수를 시작하는 주였는데 그랬는데 21일이 아니라 정확하면 24일 날 날짜로 공문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학교에서의 모든 대면 회의를 취소해라. 그렇게 해서 원래 4일 동안 잡혀 있었던 신학기 예비 연수들이 모두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4일간 합숙 비슷하게 해서 이제 계속 9시부터 17시 그러니까 5시까지 이루어졌어야 되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다 취소가 되니까 학교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신규 연수 취소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집합 연수도 취소되니까 신규 선생님들은 새로 발령받아서 학교 수업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좌충우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는 이때부터 이미 혼란이 와 있는데 그랬는데 또 학생들 지금 등교도 미뤄져서 그래서 언제 등교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2주간 미룬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루고 나서는 3월 6일 날 이제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3월 6일 날 출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틀 일단 출근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10일하고 11일이 이제 출근일로 잡혔고, 그때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침에 내려온 거에 따르면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41주 연수라고 해서 연수를 내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은 여러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른 시민들에 있어서 저항감이 있으니까 나와서 출근을 해라.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되 전교사가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한 3분의 1 정도씩 나눠서 출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출근을 하면서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재택근무 신청서고요. 그 당시에 이런 서류까지 일일이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받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택근무 신청을 하고 이제 3월 달에는 근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3월 달에 도서관이 가장 바쁘고 학교가 가장 바쁠 시기죠.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운영 계획서도 작성하고 기한하고 결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새 책도 이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긴급했던 처리 방법 중 하나가 DLS 진급 처리였어요. DLS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시스템인데 거기에 신입생들을 모두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보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이용 동의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새로 발령받은 학교가 고등학교라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고등학교는 정보 이용 동의서를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정보 이용 동의서가 이제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법정 대리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유인물이 나가서 그거를 수령을 해서 다시 학교에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DLS 상으로 진급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 이용 동의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입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면서 정보 이용 동의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를 같이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또 학생증도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DLS 진급 처리가 안 되면은 저작할 그 필요한 정보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 있는데 거기에 3월 1일부터 새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새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3월 달에 한꺼번에 다 쏟아졌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19하고 이제 학교가 이제 4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4월 3일부터 출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온라인 클래스 개설이 이제 곧 들어간다. 이제 개학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미뤄진 개학 이제 곧 학생들이 개학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도저히 이것은 열 수가 없다. 또 개학을 미뤄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사이에서 학교로 직접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요.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청도 그렇고 지역 교육청에서도요.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지침 없이 뉴스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동안도 이제 거의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작업만 하는데 그래서 가장 대부분의 도서관이 3월과 4월에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도서관 정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 학교에 발령을 받아보니까 영어 도서관이 없어지면서 그 도서관에 있었던 자료가 한 1000건이 넘게 있었는데 한 1500건. DVD 포함해서 그거를 전부 다 도서관에 밀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도서관 담당자가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잠시 도서관 담당자가 없었던 게 한 10개월 정도인데 10개월은 안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영어 도서관 자료를 점검을 해서 다 들어온 게 맞나? 그다음에 그중에 문제가 된 자료는 없나? 파손된 건 없는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 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것들 아니면은 바닥에 쌓여 있던 책들을 다시 배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쌓여 있는 책들은 뭐냐면은 도서관에 폐기를 작년에 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인수인계 업무 그 내용을 갖다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일단은
치울 책들만 골라서 다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서 속기, 그 다음에 그걸 이동을 하고 또 폐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새 책을 또 구입을 하면서 새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구독도 3, 4월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업무,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는 동안에 오히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거를 가능한 많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학생들이 없고 하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여러 전자자료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모으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가장 도움이 많이 했던 게 사실 교육청과의 협력도 없지는 않았고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이제 솔솔 독서바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안을 그 사서교사들한테 협력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독서 활동,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지도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걸 제출을 하고 그걸 교육청에서 모아서 전체 공문으로 다시 뿌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 읽을 만한 독서 목록을 제공을 해달라. 그러면은 사서교사들이 또 모아서 이제 구글 문서로 갖다 작성을 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가 계속 움직였고요. 그래서 사서교사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울 쪽에서 전국 사서교사 노동조합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전자책과 독서 관련 링크 관련 유인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기도 버전으로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중에서 어떤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은 서울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지금 이번에 좀 이따가 발표해 주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마당 정보라든지 프리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고정보원하고 무료 강의 링크를 갖다가 학교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만 게시를 하면은 안 보니까, 그래서 각 교과 선생님들께 이걸 공유를 하면서 자료 참고하실 때, 과제 해야 될 때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갖다 안내를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학동네 온라인 수업 자료라든지, 그 문학동네는 아예 그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각 작가들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들한테 저작권 허락을 받고서는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준비를 같이 하면서 또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를 준비를 하고요. 4월 20일부터는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대출받는 서비스 재개 가능이라는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들어갔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3월부터서는 이제 학교 밖 도서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DLS에선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카톡, 구글 폼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제공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학교는 사물함을 이용해서 무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송 대출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책을 요청을 받고 그 책을 갖다가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반대 의견이 많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 책을 갖다 포장해서 보내는 과정에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때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런 배송 대출 서비스를 하는 데서 반대 의견도 많아서 학교에 따라서는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5월 13일부터 고3 등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 이때부터 개과제 여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책을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폐과제로 해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책들만 대출을 나갈 것인가?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폐과제를 운영하라는 말이 빠졌고요. 그냥 개인 생활 방역을 이제 규칙을 준수하면은 도서관 착석이 가능하다. 대신에 2m 간격을 유지하고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3일에 발표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 이 세부 지침에 51페이지에 아예 학교 도서관 관련된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런 관련된 등교 수업과 관련돼서 이런 기본 원칙과 관련 것들이 나오는데, 공문은 계속 나오지만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적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 세부 계획 같은 거를 그 세부 지침이라든지 참고해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계획은 일단은 올려서 제출해서 받았고요. 근데 또 일주일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5월 20일부터 고3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클럽 집단 감염으로 한 주 밀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자율 열람은 금지를 하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감염이 됐을 때 만에 하나
동선 확인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금지하고, 그래서 알아서 학교별로 하라. 그 다음에 또 도서관은 나중에 그 뒤에는 또 도서관이 한번 일시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폐가지로 갖다가 돌렸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도서관이 돌봄 교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학교의 문제이지 그거는 우리가 지침을 내려줄 수 없다. 그거는 자유롭게 해라. 학교자 지침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학교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그래도 말을 듣는데 초등학교는 주의용자를 통제하는 거나 아니면 자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또 등교가 가장 늦게 열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물품 사용 금지라는 게 교구는 사용이 제한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도서관의 책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도서 소독기를 들여놓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도서 소독기 바이러스 소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학교 급별이나 학교 규모별로 굉장히 다종다양한 사례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가장 이제 했던 건 이제 기본 원칙으로 공통 원칙으로 여러 가지를 두고 학교 도서관의 기본 원칙을 세워서 이제 폐관만 하거나 아니면 교직원만 이용을 한다. 그다음에 독서교 수업은 교실을 활용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수업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학급에서 요청한 도서는 교실로 배달한다. 반납 도서는 잠시 쉬게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제 번지지 않을 정도로 한 2, 3일 정도 둔다거나 일주일을 둔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도서 소독기를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기본 원칙을 세워가면서 운영을 했죠. 이제 의정부 여고의 사례는 지금 이번에 에듀인 뉴스로 엊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의정부 여고에서는 아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갖다가 또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레네상스 스쿨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이 됐고, 에듀인 뉴스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지금 첫 번째 얘기가 이 코로나19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의 지원 중에 하나는 북드림이라고 하는 전자도서관입니다. 이거는 학교 도서관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롯데하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셋이서 합쳐가지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 온라인 제공을 한 거였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북드림은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이제 나눈 여러 가지 그 공지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사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독서지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 같은 걸 갖다가 제공하기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자료를 또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독서 행사를 하고 독서를 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의 날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행사일이었는데 그것도 행사비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아예 한 권씩 사주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독서를 갖다가 온라인 폼, 그러니까 네이버 온라인 폼하고 퀴즈 아니면 문장 추천하기, 소설 쓰기 해서 이런 것들을 응모를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경기 사서교사회에서 학교 도서관 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작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게 교육청에서 집합 연수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연구의 연수가 온라인 연수로 이루어져야 되고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대면 집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회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폐가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열지 않게 되니까 보건교사의 업무 대직자로 사서교사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관찰실에 열이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옆에서 학생을 관리를 하거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사서교사에게 맡기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가 대강 끝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방학은 멀었어요. 방학이 지금 올해는 다 제각각이라 어떤 학교는 8월 초에 방학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지금 저희는 지금 8월 중순에 18일이 방학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8월 18일에. 근데 2학기에는 그 2주 뒤에 9월 1일이면 개학을 하는데 정상 등교가 가능할 것인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할까? 그다음에 도서부 동아리 활동도 지금 사실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격주로 하고 있어요. 1학년 한 주, 그다음에 2학년 한 주. 3학년은 매주 나오지만 1학년하고 2학년은 격주로 나오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하는데도 애로사항이 꼽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동안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수행평가를 할 때 도서관에 있는 활동을, 도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공지사항도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여러 신종플루나 사스 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진짜로 처음 맞아보는 그런, 그렇죠. 새로운 전염병 앞에서 학교 도서관이 계속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사서교사 카톡방이었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할 때 어떤 책이 제일 좋냐,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혹시 가지고 있냐, 이런 동영상 필요한데 가지고 있냐, 나한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도서관 이용 지도를 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 이런 영상을 참고를 해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를 했다. 이런 자료도 활용을 해라. 그러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사사교사가 120명이 조금 넘고요. 한 130명 가까이 되려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다시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하다 보니 그래도 학교에서 혼자 근무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같이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학교 도서관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